안녕하십니까, 김대희입니다. 오늘은 체충격파가 효과적인 질환 그 세 번째 편으로 손에 발생한 통증에 대한 체충격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이나 전완부에 발생한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체충격파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부위에 비해서 체충격파에 대한 반응 속도가 아주 빠르게 나타나며 여타의 치료에 잘 치료되지 않는 증상들이 체충격파에 매우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손에 발생한 세 가지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경우가 제가 기존에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렸던 아침에 손이 붓고 뻑뻑해지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체충격파 치료를 시행했을 때 매우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 많은 경우에 류마티스 질환과 혼동하여 내과에서 류마티스 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았을 때 약간의 호전소견을 보일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자분들을 보시면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관절에 큰 이상을 보이지 않고요. 단순히 아침에 이 손바닥이 좀 부었다가 오후가 되면 좀 가라앉고요. 이렇게 쥐려고 하시면은 뭔가 무거운 느낌이 아침에는 발생을 하는데 또 오후가 돼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은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약간 완화되는 소견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에서 체충격파 치료가 매우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제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1년, 2년, 심지어 길게는 10년 정도를 그러한 증상을 갖고 살았다가 제게 치료를 받고 1, 2주 만에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증상이 유발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한 분들의 대부분이 직업과 연관된 통증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분들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조립이나 이런 가공업을 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골프를 치신다거나 라켓을 들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서 손가락이 붓고 뻑뻑한 현상이 일어났다가 없어졌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매우 좋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약간 이제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요. 손가락을 보면은 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이 부위에 통증이 유발이 되고요. 약간 손가락이 붓는 듯한 증상이 같이 동반되면서 쥐었다 폈다 할 때 뭔가 뻑뻑한 경우 또는 쥐었다가 펴려고 할 때 뚝뚝거리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방아쇠 수지라고 합니다. 방아쇠 수지 같은 경우도 체충격파를 이용했을 때 매우 유용하게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많은 의사분들에게 절대 방아쇠 수지는 바로 수술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했을 때 오히려 환자분들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환자들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굴곡근 그리고 올라가서는 굴곡근 근육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근육에 단축이 와서 여기에 장력이 많이 작용한 경우에 활차라고 하는 이 부위를 절개를 해주면은 여기서 걸리는 현상이 없어질 수는 있지만은 이 1번 활차에 작용했던 압력이, 즉 장력이 2번 활차에 과도하게 작용을 하면서 오히려 이 위쪽 이 부위에서 더 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분들 또한 수술을 하고 나서 당연히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환자분이 더 큰 통증을 호소한 경우 매우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환자분 또한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해서 시간과 돈을 들여 수술을 했는데 결과가 더 좋지 않았을 때 매우 상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아쇠 수지가
나타나는 환자에서는 바로 수술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체해 충격파를 통한 치료를 시행해 보고 어느 정도의 증상을 호전시킨 후에 수술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수술 후에 남아있는 그러한 통증에 대해서도 체해 충격파를 시행을 하게 되면은 이 힘줄에 작용하는 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수술 후에 악화된 이 통증에 대해서 좋은 치료 옵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체해 충격파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린다면은 이 네 손가락을 제외한 엄지손가락에 발생한 방아쇠 수지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면은 오히려 훨씬 더 빠른 회복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차이는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의 활차의 회복학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엄지 또한 수술 후에 약간의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이 엄지에 해당하는 원위부의 체해 충격파를 시행을 했을 때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엄지의 근육은 다른 근육에 비해서 좀 더 원위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원위부 쪽에 타겟으로 해서 치료를 시행해야 하며 손목의 등 쪽에서는 원위 3분의 1 지점에 엄지를 이렇게 제끼는 근육이 여기에 기시를 하기 때문에 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치료를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나머지 손가락의 경우 제가 기존에 올려드렸던 체해 충격파 치료 방법 교차증후군에서의 체해 충격파 치료법을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손가락을 다친 후에 발생한 손가락의 굴곡 제한에 대한 체해 충격파 치료입니다. 이 손가락을 단순히 타박만 입어도 시간이 지나면은 손가락 굴곡이 안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심하지 않은 환자 치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골절이 오거나 힘줄이 심하게 다친 경우는 조금 후에 보여드릴 환자에 비해서 훨씬 더 굴곡 제한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손가락을 쥐어보세요 하시면은 만약 네 번째 손가락이 다쳤을 때 나머지는 되는데 이 네 번째 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잘 안 지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처음 다쳤을 때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이 단축이 오면서 점점 더 안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환자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좋아지겠지 하면서 기다리신 분들이 있는데 많은 환자에서 대부분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수술을 받았던 환자의 경우 그 증상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손가락 수술 같은 경우 의사분들이 수술은 매우 잘 됐다고 하지만은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 이유가 수술 후에 발생하는 근육의 구축에 의해서 손가락 관절 운동에 제한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매우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분들에서 체해 충격파는 그 어떤 치료보다 더 좋은 치료 방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또한 제가 과거에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렸던 환자분의 치료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증상이 심하지 않은 한 환자에 대해서 굴곡 제한이 보였을 때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도 타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깁스 치료 후에 3개월이 지났지만 손이 완전히 지어지지 않는 증상을 가지고 내원을 하셨습니다. 조금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약 이 정도 굴곡 제한을 보입니다. 이 정도 굴곡 제한을 보이는 환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주일 정도, 즉 3차례 정도만 체해 충격파를 시행을 해줘도 거의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골절됐어요. 예. 이 손가락이. 예. 10월 달에 수술을 했어요. 아니요, 그냥 방기부스만. 깁스만 하고. 예. 지금 지어보세요. 더 이상은 안 지어져요. 예. 쪄서 한번 봐. 이렇게는 안 되고요. 예.
지워지는 거. 지워지는 것 같아요. 네. 두 번 정도. 치료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 한 번의 치료로 이렇게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굴곡 제한이 심하게 오신 분들 같은 경우 약 치료 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며, 한 달 하면은 제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의 치료를 시행하기 때문에 8회에서 약 10회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치료보다도 치료 효과가 좋고, 치료가 다 끝나기 전에도 어느 정도의 호전을 지속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환자분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체충격파는 손가락에 여러 질환에서 매우 좋은 치료로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체충격파를 잘 시행을 받으신다면 그동안에 치료되지 않았던 많은 증상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체충격파를 시행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손바닥 자체에 대한 치료도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보다도 이 전완부 보시면 이 굴곡근이 있는, 구축이 일어난 이 굴곡근에 대해서 체충격파를 잘 시행을 해야 되며, 주먹이 이렇게 쥐어지기 위해서는 이 쥐는 근육의 기능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반대편에 신전근이 잘 늘어나야지 쥐는 게 용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굴곡 근육뿐만 아니라 신전근 또한 매우 세심히 치료를 시행해야지 환자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